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김경수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는 시트로행의 고급 브랜드 DS의 DS4입니다. 시트로행의 고급 브랜드죠. DS. 프랑스 말로 여신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차는 전반적으로 크기는 유럽형 해치백 모델로서 기본적으로 차체 크기는 우리나라의 아반떼보다 조금 작은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급에서는 아우디 Q2, BMW X1, 그리고 벤츠 GLA 정도가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차들은 2000cc의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반면에 DS4 같은 경우에는 1.5L 블루 HDI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기량이 낮은 대신에 두터운 토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수월하고 강력한 초반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죠. 앞모습은 이쪽에 이제 매트릭스 헤드램프를 장착하고 있고, 이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3구의 LED 헤드램프를 각각 집어넣어서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밤에 굉장히 좀 눈부실 정도로 앞에 그 광량을 화끈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좀 넓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야간 운전을 하기에 굉장히 편안한 요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전면부 그릴 같은 경우에는 큐빅 형태의 반짝이는 크롬들을 이제 그 정성스럽게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전면부 하단에는 크롬바를 이렇게 쭉 둘러서 차 크기보다 굉장히 넓게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쪽에 이제 그 LED 헤드램프 아래에 DRL 요소를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DRL 요소를 집어 넣음으로써 해서 차가 이렇게 좀 갇혀 보이면서도 좀 당당하게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측면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차체 형태가 해치백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어느 정도는 CUV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루프라인이 살짝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유선형의 차체 모습도 가지고 있어서 심플하면서도 세련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고급 브랜드답게 그 굉장히 요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측면의 휠도 약간 밖으로 튀어나게끔 해서 차체의 모습을 좀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고, 휠 사이즈는 19인치로 이 차가 아반떼보다 조금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19인치라는 굉장히 큰 휠을 집어넣어 가지고 고급차라는 점들을 한껏 좀 부각시키고 있는 듯 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은 1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비 좋아요. 뒷모습 역시 전면부의 테마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차가 낮고 넓게 보이도록 만든 구성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뒷창문은 확실하게 누워 있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지루한 어떤 해치백이라기보다는 감각적으로 디자인된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렇게 각을 줌으로써 해서 다시 한번 좀 세련미를 강조한 스타일이 있고요. 요 아래에 요 범퍼 하단부나 이런 점들에서도 열프로 퍼지고 사다리꼴로 디자인을 감각적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이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윈도우 와이퍼라든가 이런 점들도 굉장히 좀 돋보이고 감각적으로 집어넣었고, 요 루프라인이나 요것도 그냥 밋밋하게 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주름을 줘서 한 번 더 좀 세련미를 강조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이 엿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차체의 크기가 굉장히 좀 컴팩트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재미도 부여했다라는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저는 DS4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DS4 실내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한 좀 SUV이기 때문에 기존 SUV 아니면 해치백이 가지고 있었던 아마 좀 기대보다는 조금 더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DS4 같은 경우에는 좀 패턴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기요쉐 패턴이라는 거를 전반적으로 디자인 테마로 썼어요. 기요쉐 패턴은 뭐냐면 프랑스의 굉장히 고급 보석 그 브랜드 가운데 그 방클리트 에펠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주 쓰던 약간 더 돋보이기 위해서 결을 두는 패턴을 말하는데, 이 DS4에 그 기요쉐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도움말들을 눌렀을 때 말이죠, 이게 다 한글로 설명을 말로 해줍니다. 이 통합 콕피트 시스템은 여러 영역, 즉 운전자 정보 표시, 튜토리얼로 요 각각의 내용들을 다 또 설명을 해줘요. 그런 점들은 되게 좀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요 송풍구 버튼이나 이런 점들도 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국산차나 독일 프리미엄 차들 이런 점들하고는 확연히 좀 대별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프랑스차답게 그 핸들은 오밀조밀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도 살짝 그 D컷의 느낌을 줘서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차다, 이런 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스포츠, 노멀, 에코 이제 세 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각각의 것들은 1.5L 디젤 엔진의 어떤 출력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고, 핸들링 담력 이런 것들도 살짝 이제 맛을 내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이번 DS4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트로행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하학적 패턴 무늬를 좀 벗어나서 고래 수염처럼 쭉쭉 내려오는 이런 패턴의 무늬를 다 집어넣었어요. DS4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옵션들이 좀 빠졌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그 DS4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 되죠, 열선 시트 되죠, 심지어는 안마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급차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여러 요소에서 시트는 정말 완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그 공기를 이렇게 넣고 빼고 해가지고 허리에 꽉 맞추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죠. 네, 뒷좌석에 왔습니다. DS4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아반떼보다 좀 작은 해치백이기 때문에 공간이 뭐 그렇게 넓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자리는 제가 아까 운전하던 스타일 그대로 놨고요. 그 세팅 그대로 이제 뒤에 와서 봤는데 사실 뭐 넓다라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요.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뭐 좁아서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들지 않아요. 무릎 공간도 아직 뭐 주먹 한 개 이상 들어가는 여유 공간이 있고, 헤드룸도 뭐 주먹 하나, 그리고 그 엉덩이를 받주는 이쪽에 시트 요추 공간도 나름 뭐 괜찮게 세팅을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이할 만한 거는 이 차가 시트로의 고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죽감이나 어떤 디테일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마감을 잘 한 측면이 보여요. 1세대에선 안 됐던 이 창문 오르고 내리기도 2세대 DS4에서는 확실히 진행이 된다는 것도 기록할 만합니다. 네, 저는 DS4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차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5L 디젤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죠. 토크는 한 30.6 토크 정도 되고, 마력은 130마력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차체가 좀 콤팩트하기 때문에 그 굽이치는 길을 돌아 나갈 때나 확 밟아가지고 좁은 길을 이렇게 돌아 나갈 때, 그럴 때 상당한 운전의 재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거의 뭐 16km 이상, 연비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죠. 운전을 해보면 이 차가 왜 연비가 좋구나 라는 그런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엑셀 담력에 따라서 한 번에 확 나가고 확 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엑셀의 반응을 운전자가 좀 신경질적으로 막 하더라도 연료를 쏟아붓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한 템포 쉬면서 가속을 추진시키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핸들링 자체는 좀 좋은 편이에요. 바로 직결감이 딱딱 느껴질 수 있도록 바로바로 돌아가는 편이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같은 경우에는 페달을 굉장히 더디게 반응을 해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만, 노멀은 굉장히 쓰기가 편했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엑셀의 담력을 엔진의 힘으로 일깨우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RPM이 딱 올라가면 상당 부분 유지가 돼요. RPM 웬만하면 내려오지 않는다. 엑셀의 어떤 반응성을 좀 민감하게 끌어올리는 드라이브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넓게 튀어있는 강변북로나 이런 쪽에서는 드라이빙 감을 사실 좀 느끼긴 좀 어려운데, 굽이치는 도로나 골목길 이런 데에서 넉넉한 힘으로 쭉 빠져나가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그런 드라이브 모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멀이 저한테는 좀 잘 맞더라고요. 노멀이 차 소음이나 페달 반응, 스티어링 휠의 어떤 민감도 이런 측면에서는 저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급격하게 코너링 할 때는 뒤가 해치백이기 때문에 뒤가 밑그림 없이 바로바로 쫓아온달까요?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좋았고, 아무래도 토션빔이기 때문에 차체 거동이나 이런 측면은 뭐 멀티링크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이제 구조적인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운전하는데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느껴졌고, 프랑스 메이커들이 다른 독일이나 뭐 아시아 쪽의 자동차 메이커들에 비해서 이 토션빔을 다루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토션빔의 어떤 장점을 주행 감각으로 승화시키는 데는 그래도 뭐 나름 그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토션빔이 정말 나쁜 뭐 서스펜션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쓸만해요. 그 다음에 패들 시프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차의 어떤 8단 변속기를 자유자재로 주무를 수가 있어요. 특히 패들 변속기를 통해서 초반에 주행감을 자기 스타일로 만들 수 있죠. 드라이브 모드 자체를 스포츠까지는 가기 싫어, 노멀 모드에서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주행 감각, 나만의 거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만들면 됩니다. RPM을 안 올리면 되거든요. RPM이 너무 낮다 생각하면은 저단으로 낮추면서 RPM을 올리는 주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 차를 며칠 몰면서 좀 느낀 점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승차감이 좋고요. 다른 기본적인 해치백들보다는 소재나 옵션 이런 편의사항들을 고급화된 옵션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 점들을 볼 때 이 차는 그 시트로행의 고급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렇게 인식될 만한 여러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국내에서 고급차라고 할 수 있는 인식들은 첫 번째는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랜드가 좀 강력해야죠. 이 DS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차가 커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큰 차네, 되게 비싼 차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사실상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DS는 이런 소재나 디자인 테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잘 갖고 왔고, 소재를 좋은 것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보다 소형차 컴팩트 해치백 분야에서는 한번 선택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브레이킹이나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어떤 힘, 이런 것들 측면에서도 괜찮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라고 해서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좋은 차예요. 차를 좀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손댔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손에 닿는 것들, 그리고 다리에 닿는 것들, 이런 것들이 딱딱하거나 좀 불편한 소재로 돼 있으면 운전할 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스티어링 휠에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이 손에 착 붙게끔 굉장히 괜찮고, 그 엑셀 페달 오른발이 닿는 이 부위도 약간의 이 스펀지 패드를 집어 넣어 가지고 장거리 운행에도 이 무릎이 센터 터널에 닿아서 좀 아프거나 피로감이 느껴지는 그런 점들을 최대한 배제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바닥에서 들려오는 잔진동이나 소음, 주행음, 아반떼나 i30 그 차들하고 직접 비교를 해봐도 신경을 거슬릴 정도로 소음이 크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고속으로 달려도 그 풍절음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절제를 한 측면이 보입니다. 이 차의 가격은 트로카데로 트림이 4,460만원, 그리고 리볼리 트림이 5,160만원입니다. 자, DS는 앞으로 갈 길이 멀죠. 그 브랜드도 알려야 하고, 이 차의 어떤 장점도 알려야 하고, 여러 가지 갈 길이 먼데, 그래도 이 차가 데뷔한 지 꽤 됐잖아요. 제가 10몇 년 전부터 이 차를 봐왔고, 상당 부분 또 개선이 되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좀 발전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차가 2세대인데 1세대 때는 정말 좀 심하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자, DS는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길 바라고요. 시승을 한번 해보신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DS4 시승을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차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